노후를 보내시는 분 중에서 100% 불행한 분들이 계세요. 100% 행복하신 분들은 공무원 연금 받아서 사신 분들이시거든요. 100% 불행한 분들이 누구냐면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 지금 5, 60대들은 국민연금이 최고의 재테크거든요. 주식 투자보다 어떤 때는 수익이 높게 나오기도 해요. 다음은 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따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개인연금 뭐 1,800만 원 그건가 뭐 그걸 들어있습니다. 예. 1,800만 예, 채우고 계세요. 네네. 연금 3종 세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물론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개인 뭐 직장인 관점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3종 세트에서 4종, 5종으로 계속 늘어나가지고 네. 지금 우리나라가 연금제도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배 대표님은 사실 뭐 연금 없어도 뭐 인생 사시는데 큰 문제가 없는. 아까 얘기했듯이 배당으로도 뭐 네, 그렇죠. 배당으로도 충분히 뭐 그죠. 그러니까 배당도 연금의 일종이 되어 가고 있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컨설팅 역할을 쭉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거기서 결론이 뭐였냐면 지금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노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봤더니 공통적인 직군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다 행복해요. 누군지 아세요? 어떤 일? 뭐 다 예측하시겠지만 공무원, 교사 은퇴하신 분들은 다 행복해요. 교사 맞벌이로 하신 분들을 급여는 적었지만 교사 맞벌이 하신 분들 지금 공무원연금 얼마 받으시냐면 인당 평균적으로 300. 맞벌이 하시면 교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이 받으시는 분도 계시죠. 600, 700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600, 700이 죽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아. 걱정이 되시겠어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걱정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노후를 보내시는 분 중에서 100% 불행한 분들이 계세요. 100% 행복하신 분들은 공무원 연금 받아서 사신 분들이시거든요. 100% 불행한 분들이 누구냐면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 안타깝다. 이제 공무원 그만둘 때 퇴직하는 날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물어봐요. 지금까지 30년간 모아오신 공무원 연금을 연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일시금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뭐 투자도 좀 하고 싶고 집도 사야 되고 애들도 좀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일시금 받으셨던 분들은 결국은 다 후회하세요. 연구를 해봤더니 노후에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고객은 저기 잠실에 한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못 먹어.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은 2, 30억이 있고 자식도 2, 30억 집을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뭘 쓰기가 좀 불안하신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갇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돈을 잘 쓰는 방법이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크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 공적 연금이 처음에 88년도 시행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거 뭐 국가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푼돈 받아서 뭐 해야 되겠냐라고 했겠지만 지금 5, 60대들은 국민연금이 최고의 재테크거든요. 주식 투자보다 어떤 때는 수익이 높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퇴직연금, 퇴직금이라든가 혹은 연금저축, IRP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들을 준비하시는 건 이게 두 번째. 그래서 뭐 직장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연금저축 필요하신 거고 그 다음에 퇴직금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고 IRP까지 해서 세액공제 받으시는 거 다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 준비를 해서 개인 연금을 스스로 보험회사에 연금 보험을 준비하시는 거 이걸 통해서 노후에 연금을 받아가는 이 연금 보험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준비하시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국가가 또 주택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워낙 부동산 비중이 높으니까 나중에 노후에 집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요즘 집값이 올라가면서 집값이 한 5, 6억만 돼도 한 달에 연금을 최소 한 150에서 200씩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집을 포기한다는 생각이 어려우실 뿐이지. 그렇네요. 연금 받을 수 몇 세부터 받으면 돼요? 보통 이게 만약에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서 이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주택연금? 받는 게 좋다고. 주택연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연금이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한 번 받는 금액은 많아지게
드는 거잖아요. 네네. 일찍 받으면 받을수록 오래 살아야 되니까 받는 금액은 적어지는데 지금 제가 주택연금 보면은 70세 연금 받으시게 되면 1억짜리 집이 월 3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5억이면 150만 원 받으시는 거고 집값이 8억이면 뭐 38, 24, 240만 원 받게 되시는 거죠. 늦게 받으실수록 사실 유리하고요. 그렇다고 돈이 필요하니까 일찍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국민연금도 그렇고 주택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다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최대한 늦게 받으셔라. 좀 전에처럼 20억의 부동산만, 아까 집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20억은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죠. 안 돼요? 주택연금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제 기준가격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만 가능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오히려 제도죠. 그 사람 빨리 집을 8구, 90억짜리 가서 받아야 되겠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억짜리 팔고 현금을 한 다음에 현금 한 9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받으시면 돼요. 그게 제일 낫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도가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근데 20억짜리 집을 팔고 9억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또 양도소득세도 있을 것이고, 세금 또 내고 나면 또 그렇죠. 뭐 5억 내야 되고, 5억, 10억 내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본인이 살아왔던 그 주거의 바운더리를 떠나기가 쉽지 않으시는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 거의 갇혀 계시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최대한 좀 늦게 받으시는 것이 좋고 또 늦게 받는 이유는 뭐냐면 뭐 사실 지금 배 대표님도 나이가 저보다 젊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나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예. 사실 조선시대 진시황이 진시황이 이제 그 장수를 원했던 왕이잖아요. 예.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불로장생을 원했던 진시황이 49세에 죽었어요.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이미 지금 간 사람들이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때는 환갑이면은 거의 장생이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50세고 제가 최근에 만난 60세, 70세 고객들은 머리 염색하고 나면 이분이 사실 60세라는 건 전혀 인지를 못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체력적으로도 건강히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65세, 7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 안 하고 놀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일을 하면서 내가 노후 준비를 해나가고 그리고 연금 개시는 충분히 늦춰서 하시는 것이 노후도 풍요롭고 내 인생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 연금이 요새는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 개인이 투자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또 IRP형 계좌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연금저축펀드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안에서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고르고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기하셨지만 삼성전자 얘기하셨으니까 개별 주식엔 직접 투자 못 하더라도 삼성전자 관련된 ETF를 다 연금 IRP든 DC형이든 또 연금저축펀드든 다 그렇게 삼성전자에 몰빵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국내 ETF, 해외 ETF,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이렇게 자산 배분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좋은지 실질적인 연금저축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연금저축이라든가 이런 데가 삼성전자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뭐 ETF를 산다 하더라도 펀드와 다르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 펀드가 있거든요. 네, 그 삼성전자 펀드도 결국은 주식 비중을 30%밖에 못 가져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시는 건 쉽지 않아요. 저도 제 고객들에게 연금저축 펀드나 IRP 운영할 때는 결국은 국내와 해외를 다 분산해서 투자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를 투자해야 된다면 굳이 다른 종목보다는 삼성전자를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세계적인 우량 기업들, 우량 국가들로 구성된 ETF나 펀드를 좀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저는 복잡하게 가지 않고 뭐 지금 섹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펀드들도 많이 있는데 복잡하고 또 너무 유행을 타는 거는 저는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업 투자자는 유행을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은 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전 세계 1위 기업인 미국의 우량한 ETF라든가 우량한 펀드, 그 다음에 한국, 또 대한민국은 정서적으로 또 중요하니까 그리고 하나 더 보고 있자면 저는 그냥 최근에 차이나 쪽을 좀 더 보고 있죠. 왜냐면 중국이라는 나라에선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사실 원래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지난 1년간의 주가를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주가가 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근데 중국만큼은 유독 못 올랐어요. 거의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오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회사도 많고 그러니까요. 가치가 싼 회사도 많고. 그래서 생각하게 보면 뭐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떨어질 가능성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금 중국은 바닥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중국 쪽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 기업은 잘 모르겠고요. 네, ETF나 펀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금 보통 이제 근데 보통 직장인들이 연금 돈이 적잖아요. 네. 근데 말해서 2천만 원인데 연금 1,800만 원 두고 나면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네.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거를 내 개인적인 생각은 투자 쪽이 나는 진짜 투자를 잘하니까 투자 맞을 것 같은데 네.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2천만 원 있다. 그러면 연금을 일단 기존 들어놓고 또 돈을 또 모으는 게 맞는 건지 네. 또 2천만 원 있다 하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는 건지 둘 중에 그분에서는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네. 뭐 반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주식 박사가 아니고 연금 박사이기 때문에 당신이 노후에 필요한 만큼의 금액, 연금 수령액이 먼저 세팅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요. 국민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 이런 걸 통해서 저는 한 달에 한 2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3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 있어도 부족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적정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금액에 맞춰서 공적연금과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으로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고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우선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그걸 우선으로. 그걸 우선으로. 투자는 결론적으로 내가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 자금의 여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제가 만난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보시는 분. 많죠. 생각보다 많아. 그러니까요. 이거라면 얼마나 매일매일이 흔들리겠어요. 내가 오늘 수익을 못 벌면 내일 빵을 먹지 못하는 이런 장발장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심리적으로도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작년 같은 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오르는 장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스크가 오면 제일 먼저 흔들리실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노후에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생활비를 먼저 확보해 놓고 나서 그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액을 다 투자해도 괜찮은 거지만 그것이 확보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부터 먼저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청소년 경제 금융 지식인 양성이라고 네. 파인스타트 아카데미라고 FSA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시기에 이 청소년 경제 금융 지식인 양성 요 프로그램 자체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자녀분 키우시잖아요. 네. 이 지금 청소년 경제 금융 지식인 양성과 관련돼서 이런 교육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좀 불러주세요. 아, 근데 정말 그 교육이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돈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수학, 과학,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에요. 네. 그런데 영어, 수학, 국어는 정말 일주일에도 몇 시간씩 평생을 초중고 해가지고 사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에게 대해서 돈을 안 가르쳐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나와서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많이 돈 벌어서 결국은 사기당해. 왜 모은 거야? 맞네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성공하려면 지금 특히 우리가 지난 작년 1년 동안 느꼈지만 뭐 더럽고 치사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노동소득보다 자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열심히 일은 하되 그 일에서 번 돈을 지키고 제대로 불리려면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해줘야 된다. 특히 제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줘라, 증여해라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 이름으로 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자녀는 그 계좌의 존재를 몰라. 맞아요.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10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사줬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사줘가지고 돈이 불어가지고 애가 10년 후에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애는 엄마가 준 돈으로 포르쉐한테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맞네요. 예, 걔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돈을 줬으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줘야 된다. 그죠? 탈무드에 나와 있듯이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같이 알려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애들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가 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사실 지금 첫째는 결국은 한국에서 교육하지 않고 호주로 보냈어요. 네. 근데 걔가 이제 작년에 갔거든요. 코로나 직전에. 네네. 근데 달라진 게 뭐였냐면 한 6개월 있는데 6개월 후에 이제 갔으니까 막 고민할 거 아닙니까? 지원자 갔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근데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뭘 전공을 해야 될지 고민 중이야.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너 유학 보냈는데 6개월 만에 성공한 것 같다.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뭘 하고 살지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너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고등학생들은 자기 인생은 뭘 할지에 대해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려서 좋은 대학 갈지만 고민하지 그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데 너는 이미 그들보다 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10년을 앞서서 그 고민을 시작한 거야. 충분히 고민해. 그리고 네 인생을 결정해. 대신에 네가 결정한 인생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고 살면 돼. 라고 얘기해줬어요. 자녀 교육 잘 시키는 거.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빠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네. 뭐 쉽지는 않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경제적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부의 진리 책 여기도 이게 해주셨는데 투자 시장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그냥 서민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조금 더 시장을 크게 보실 필요가 있다. 오늘 음봉이냐 양봉이냐를 보는 것들은 전업 투자자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좀 크게 보시면서 좀 더 크게 보자면 이 사회도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 방향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고민했더니 결론적으로 투자라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 그러면 결국은 가능한 한 우량자산 중심으로 집중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수익이 낼 수 있는 자산일 것 같다. 특히 금융시장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상품 중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도된 사기들도 많이 있었고 또 부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지만 또 가장 투명한 자산이 삼성전자라고 생각해요. 가격 결정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지 않습니까?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철저하게 회사의 가치에 맞춰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부의 진리 마지막에 쓴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버시겠지만 부의 진리 마지막 5장에 쓴 내용 천국에는 삼성전자가 없다. 그래서 잘 불리셨지만 결국은 잘 쓰고 가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하시면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네. 오늘 공자 앞에서 너무 문자 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질문 없고 저도 나중에 연금 좀 공부해서 좀 배워서 같이 연금 좀 투자할 수 있도록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컨설팅 해드릴 테니까요. 네. 제가 상담료 주시면 그렇겠습니다. 네,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거의 2시간 가깝게 인터뷰하느라 이영주 박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돈의 수익을 더하면 금융이 되고 금융에 가치를 더하면 행복이 된다.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가치 있는 역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연금 안내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 업계를 포함해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 가지신 분들을 모시고 레슨몬TV 구독자분들께 투자와 관련된 양질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